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먼저,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개념 정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한 게 바로 요 어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정리예요. 그래서 자, 민주주의 정리는, 우리가 영어로 데모클라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데모클라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에 데모는 민중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클라시, 는 클라토스의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의 직접 지배가 민주주의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중의 직접 지배. 자, 민중의 직접 지배, 민중의 지배, 혹은 민중의 직접 지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의미의 좀 변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면, 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 미리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볼 때, 고대, 중세는 없어요. 여러분, 중세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유럽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유럽의 사회개혁설이나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설이거든요. 그런 학문이라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근원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를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대나 뭐 현대나 이런 구분 자체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유럽에서의 중세는, 우리나라에서의 중세는 고려시대잖아요. 근데 유럽에서의 중세는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황, 즉 신중심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교황이나 교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정치에서 민주주의 얘기할 때는 고대, 중세 뛰어넘고 근대, 현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좀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고대, 근대, 현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 고대의 민주주의는 뒤에서 보겠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민회라고 하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의 조직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회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 민회의 어떤 뭐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민회는 사실은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대표자로 선출하진 않죠. 근데 민회 말고 뭐 평의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할 때 사람들을 추첨제나 뭐 윤번제 이런 방식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운영됐던 거 보니까 그 형태가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좀 가깝지 않아? 라는 의미에서 고대에서도 이런 정치 형태적 수준이지만 민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구나 라고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판단을 내린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민주주의로서 이념이라든가 뭐 민주적인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고대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다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에 존재했었던 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 형태를 봤을 때 고대에도 민주주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올 거예요. 근대. 자, 근대는 이제 사회계약설이 나오고 시민혁명이 이제 일어난 그 시대를 근대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찍으면 18세기. 자, 이때에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여러 이념들이 나왔어요.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념들이 각종 사회 운동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좀 잠깐 수정할게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고대의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라고
구별을 하시고요.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형태가 민주주의적 형태를 갖춘 거는 물론이고 자, 요때에서부터 사회 구성 원리 즉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념과 관련된 거는 다 근대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현대사회로 와서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또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역사라는 건 축적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생활 원리로서 민주주의도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에서 하나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근대에서는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된 거고 현대에서는 거기다가 또 하나가 플러스가 된 거죠. 이렇게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정치 형태에서 이념에서 또 생활 양식으로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읽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요.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자평 이렇게 외우세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자, 그러니까 요렇게 좀 제가 자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마치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자동차와 같다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자동차가 생겼다. 여기 밖에 하나가 있고 여기 밖에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차체 있죠. 차체. 예, 이 차체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의 존엄성이란 차체를 이렇게 싣고 달리는 바퀴가 두 바퀴가 있는데 하나가 자유고 하나가 평등이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편말을 향해서 달리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결국에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갖는 그 존엄성을 이 세상에 자본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이념이 있지만, 그 모든 정치 이념과, 이론들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